네, 이제 2세, 3세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 일선 전면에 이미 다 들어선 지 오래가 됐는데, 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이 오늘 직접 육성을 공개했네요. 네. 한국에서 먹힐 수 있는 렉서스 전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음성 직접 들어본 뒤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전과 변화를 거듭하며 정말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뼈대부터 온전히 다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오직 고객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 고객들은 과시를 위해서 멋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멋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저도 이제 신문만 보다 보면은 해외 시장에서의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전면에 나서서 뭔가 진두지휘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바로 우리가 제네시스 차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고급차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서 네. 제네시스 다양한 그런 고급차들을 개발을 하겠다.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주 대중적인 차 브랜드 도요타가 렉서스라는 고급차를 선보여서 성공을 했듯이 우리도 고급차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취지로요. 오늘 정의선 부회장 보시면 알겠지만 청바지만 안 입었을 뿐이지 뭔가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해외에서 그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해외 모터쇼에서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정 부회장이 이렇게 국내 언론 앞에서 이렇게 또 나선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전면에 나섰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위험 부담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제 육성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런 일을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당시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이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계기로 삼았었는데요. 오늘은 또 정의선 부회장이 앞서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브랜드를 이끌고 나갈 사람은 우리다. 어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효과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 달라 어떤 일종의 선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있어도 소비자 이미지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스캔들도 있었지만 어제는 도로 한복판에서 최고급 자동차가 불에 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얘기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자유로 방화대교 인근을 달리던 31살의 김윤식 씨의 BMW 520D 승용차가 지금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차량이요, 알고 보면은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BMW 520D 모델 2만여 대를 바로 리콜을 한 바 있는데요. 리콜을 받은 것이 지난 2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 3일 운전하려고 달리다가 처음으로 주행을 하다가 저렇게 불이 났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 화난 이 김윤식 씨가 오늘은 또 그 매장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자, 일단 김윤식 씨가 피해를 입고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채널A 기자가 만나봤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본네트랑 앞유리 사이에서 그 틈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귀중품만 챙겨서 배편하는 도중에 폭발도 두세 차례 일어났던 부분이었고요. 고속으로 주행 중이었다면 그게 순식간에 폭발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 리콜 대상차가 2만 몇 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 고객분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자, 저렇게 전소된 차를 이제 대리점 앞까지 가져와서 시위를 벌이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차량의 경우 이상이 있었을 때 네.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시겠지만 그게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딱 이 사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벤츠 네. 차량 이렇게 파괴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처음에는 그 회사 측과 굉장히 다툼이 있다가 네. 나중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BMW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하여간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저 차를 어떻게 저 대리점 앞에 옮겼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특별히 좀 단단히 싸우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저렇게 옮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내렸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저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네.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회사 대 회사로 싸움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말은 회사 대 회사니까 그 정도의 싸움이었지 일반인이 네. 더군다나 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과연 저것이 BMW 측에서 전향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실제로 소비자가 입증하는 정도까지 가야 될지 네. 그 추이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자동차 시장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저런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오히려 저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BMW의 결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